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가격 저항을 낮추는 상담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른 곳은 100만 원이면 다 한다던데? 옆에는 80만 원이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저도 제일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머니, 거기는 이래서 그래요. 저기는, 뭐, 싼 게 비지떡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그냥 인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의 다른 점을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처럼 가격 저항이 있으신 분들을 설득시키는 6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차인디 깍심조입니다. 네, 차인디 깍심조.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약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쉽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차별점 인식시키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별점은 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심으면서 우리가 뭐가 특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내드린 과제가 우리 병원의 특별함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의 특별함을 알지 못하면 차별점에 대해서 인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격 저항에서 상당히 방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차별점을 꼭 찾으셨다면 차별점을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라든지 어떤 포스터라든지 배너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차별점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인기도를 암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홈쇼핑을 할 때를 상상해 볼까요? 마감 임박, 지금 10,000명이 넘게 사고 있어요. 이런 글이 뜨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 제품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나도 전화기를 막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구매 욕구, 그리고 치료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표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원장님이 지금 수술이 엄청 많이 잡혀 있긴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셔도 다음 주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상담 초반, 그러니까 치과 어떤 개원 초기에는 일부러 이름을 넣어두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희 원장님이 엄청 인기가 많으시다, 이야기 많이 잡혀 있으시다, 이런 것들을 암시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인기도 보여드리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격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요, 앞단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장점이나 다른 설명이 뒤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겨울 코트를 사러 간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마네킹을 딱 보고 점원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저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점원이 저거 80만 원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되게 비싸네,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겨가거나 그 이후에 이분이 이거는 뭐 여우토리가 좋고요, 어떻고요, 이런 장점을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커요. 왜? 이미 앞단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판매를 잘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제품은요, 여우털로 만들어서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요, 경량이라 가지고 정말 겨울 패딩 무겁잖아요. 이거 입으시면 정말 피로도도 적고 되게 가벼워서 되게 자주 입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핏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코트는 허리 쪽에 핏이 되게 들어가서 입으면 엄청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품이 지금 이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점점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도대체 얼만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머릿속에 그럼 되게 비싸겠네? 얼마일까 궁금하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8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비싸긴 한데 사고 싶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할인이 적용이 된다거나 조금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자보다는 훨씬 더 살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차별점과 어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점과 이런 것들을 앞단에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뒤로 미루기. 다음은 같은 종류의 진료를 깎아내리는 건데요. 이 말은 특정 치과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환자분이 앞서 물어보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80만 원이면 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맞아요. 다른 것처럼 저희가 저렴하진 않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혹은 다른 데처럼 저희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는 그런 데랑은 좀 달라요. 저희는 수준이 높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제외한 그런 싼 모든 데는 다 일반적이다, 저렴하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저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심리적인 회계인데요. 이 심리적인 회계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다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지출에 대한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끼에 10만 원을 주고 밥을 먹는다? 절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날에 어떤 기념일에 당연히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가치, 맛있으면 뭐 얼마나 맛있겠어?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전에 그런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짜리를 먹게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싼 걸 안 먹는 사람이라도 특별한 날 그런 것들을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은 그럴 때 충분히 그 돈을 낼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심리적인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임플란트 100만 원? 어떤 사람한테 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작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점을 이제 어떻게 좀 반전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냐가 중요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분이 치료가 뭐 몇백만 원 그리고 뭐 1,000만 원 사실 뭐 그렇게 2, 3천만 원 정도까지 가는 치료는 거의 없죠. 사실은 2, 3천만 원 가게 치료비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거의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한 몇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요 정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싸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이제 중형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 하나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차 몇 년 정도 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이내에 차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비용을 보통 2, 3천만 원을 들여요. 차를 타는데요. 근데 식사는 사실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치료하시면 한 몇 년 정도 쓰실 것 같으세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은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2, 30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해서 잘 관리하면 20년, 30년도 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쓰시는 건데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물론 지금 당연히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가 차를 사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몸을 위해 건강을 위해 좀 투자를 하셔서 좀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심리적인 그 회계의 기준을 차에 비교를 하면 그래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래 내 차가 더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백도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 치료 비용, 아, 명품백 하나 샀다라고 생각하세요. 뭐라든지. 명품백은 사면은 얼마나 쓸까요? 유치원을 한번 치료하면 정말 오래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그 비교 대상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심리적 회계를 다른 데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홈쇼핑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 할부가 모여서 오히려 되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은데요. 사고는 싶은데 비싼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밑에 어떻게 나와요? 월 얼마다, 무이자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월에 5만 얼마만 내면 60 얼마짜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월 얼마는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자분들도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랬을 때 500이라 그러면 되게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치과에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 그런 표를 아예 상담실 밑에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표를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내밀면서 혹시 이 카드 있으세요? 혹시 무슨 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요. 지금 저희가 6개월 이 카드 무이자 할부 되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내시면 이거 치료 전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카드 있으시면 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라면서 그 가격을 쪼개면서 심리적으로 좀 가격을 낮다고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차인디 깍심조 꼭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 상담 중간중간에 녹이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깎아달라면서 무례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그래도 이렇게 해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저희 원장님 친구나 저의 지인, 저희 가족분들이 와도 말씀하신 그 정도는 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오겠다, 잠깐만 기다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원장님은 진료하시냐고 늘 바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원장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병원을 한 2바퀴 천천히 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얼마를 제안을 드릴까? 어떡하지? 그만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깎아주면 하실 것 같은 분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낮춰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었는데 뭐 950만 원까지 됐다. 근데 환자분은 뭐 850에 해달라고 한다 하면은 저는 현금으로 하시면 930에 해드리겠다 라든지, 한 번에 내시면 930에 뭐 해드리겠다 라든지, 이런 이제 협상안을 내놓고요. 정말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필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료를 해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료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해요.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치료를 할 때도 본인한테 다 맞춰줘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너무 무례한 분들은 맞춰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저희 원장님도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고 싶으신 분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가격에서부터 저희한테 이제 끌려오신 분들은 치료를 받을 때도 여기까지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따라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억지로 맞춰드리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도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을 좀 무리하게 깎으신 분들이 나중에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례하신 분들은 저희가 마지노선을 정해진 그 선
아래로는 협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 보내드리는 게 저희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다 환자를 동의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더니 느낌이 이상하고 영 우리 치과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상담하실 때 필터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 뭔가 환자와의 이런 대화나 어떤 신경 예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필터링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치과만의 원칙을 정하고 이것을 제가 혼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원장님과 얘기를 통해서 원장님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제서대서 알아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대신에 그 시간에 더 좋은 환자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상담을 많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생기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고 정신건강에 피해가 없고 오랫동안 이 상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원칙을 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